처음 술을 먹어본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술잔에서 양주를 꺼내갖고 입에서 식도에서 위까지 이 경로를 쭉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깜짝 놀랐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술인데요. 왜 법의학자가 술을 다루냐 그러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술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사망이, 사고는 최대한 뭐 한 3분의 1 이상 줄어들 거예요. 제가 군대 때 군의관이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축구를 없애면 아마 그 군병원에 입원한 친구들이 대폭 줄을 거라고. 근데 축구를 없애면 우리 그 군장병들의 사기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술도 그런 것 같아요. 술을 없애면 굉장히 세상이 평안해지고 좋아질 것 같죠. 그래서 미국에서 예전에 1920년대, 30년대 금주법이 있었어요. 아예 술을 못 만들게 했었는데 그때 오히려 범죄가 기승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더 부각이 됐던 거라서 술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없어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물질이죠. 그러면 이제 법의학자 입장에선 술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한테 오늘 하루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길게 여러분한테, 또 여러분들이 댓글에 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뭐 어떤 술이 좋아요? 전 잘 모릅니다. 뭐 성시경이 만든 막걸리 맛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고요. 그런 거 말고 술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이 반응을 보고 또 Q&A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술에 대해서 공부한 거는 제가 박사학위가 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의학도 술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 홈페이지라고 할 건 없고 제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그 법의 동물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알코올도 독이냐? 알코올도 몸에 안 좋은 물질이라 이것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것인가?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을 봤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보는데,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제가 이런 사건이 기억나요. 요즘에 그 신축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집에 연락이 온대요. 그러니까 띵동한 것처럼 내가 등록된 차가 들어오면 이제 이 집에 연락이 들어온대요.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대기업 다녀요. 회식이 있다 그러니까 연말 회식이니까 좀 술을 많이 먹겠구나, 많이 먹지 마 하고 이제 아내가 당부를 했는데 딱 차가 들어오는 거야. 아마 대리를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대리를 불러서 들어오겠구나 하고 예상 시간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딱 쓰면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근데 뭐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걱정이 돼서 내려갔는데 그만 뭐라 그럴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차는 있는데. 그래서 막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막 지하 주차장을 찾다가 아내분이 올라간 거예요.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큰 아파트니까. 근데 이제 다음날 새벽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막 기다리다가 막 내려가 봤는데 정말 저기 구석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나 봤는데, 그래서 제 부검대 위에서 보니까 저체온사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추운 날이었고 지하 주차장도 왜 뚫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온도가 낮았고, 그럼 저체온사가 왜 걸렸을까? 이분이 너무 만취를 한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이제 차를 세워주고 이분이 이제 비틀비틀 거리다가 이제 CCTV가 안 보이는 곳으로 또 어떻게 막 걸어가셔갖고 막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넓은 데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게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한테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술로 인해서 그러면 되게 많이 돌아가세요. 술은 뭔가 도대체? 술이란 무엇인가? 술이란 거는 정확히 말하면 화학물질로 에틸알코올이에요. 그래서 CH3, CH2, 그 다음에 OH.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C가 H3가 있는데 거기에 또 CH2라는 게 또 있고, 거기에 이제 OH기가 붙는 거예요. 에틸알코올은 좀 되게 특이한 물질이라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장에서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원래 어떤 물질이 흡수되려면 장점막을 건너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점막을 통해서 혈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CH3, CH2, OH 굉장히 간단한 구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쑥쑥쑥쑥 넘어가고 또 문제가 혈액에서 뇌로도 원래 혈액에서 뇌로 넘어가려면 장벽이 있어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그래서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큰 물질은 못 넘어가요. 뇌는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술은, 즉 에틸알코올은 너무 간단한 화학식이라 이걸 그냥 넘어가서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장으로 흡수가 되면 혈액이 막 돌면서 뇌로도 금방 가요. 그러니까 금방 취하게 되고 또 내가 원래 정상적이었으면 집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취하니까 잠깐 쉴까? 근데 그 한기가 막 도는 데서 앉아서 잠이 들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막 생기고 또 술이라는 것 때문에 뇌가 좀 중추신경계가 저하되면서 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하게 되죠. 뭐 사랑한다, 뭐 결혼하자 이런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들도 막 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에틸알코올은 여러분 저기 약국에 가면 소독약 할 때 에탄올 주세요 그러면 그게 에틸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에틸알코올 이꼴 에탄올 이꼴 우리가 마시는 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소주 먹지 마라 얘기하는 게 소주가 순수하게 주정으로 뽑은 에틸알코올에 물 타고 감미료 좀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약간의 감미료에 따라서 뭐 이게 한라산이냐 진로냐 처음처럼이냐 뭐 이런 게 좀 갈려지니까 또 어떤 의사분들은 소주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뭐 우리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에 물 탄 거랑 물론 다르죠. 이게 이제 먹기 위해서 만든 이 증류주랑 이 순수 확 날아가면서 병균 약간 소독 효과를 기대하는 이 에탄올이랑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구성 성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거는 감미료, 약간의 차이, 또 먹기 위해서 고구마 뭐 이런 우리가 주정을 만들어서 먹기 위한 주정 이게 좀 다른 거지. 그래서 에틸알코올은 사실은 지금까지 기억해야 될 게 너무 간단한 구조식이고 너무 쉽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 생각할 거예요. 잠깐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에서. 위에서는 흡수가 안 되냐? 위에서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술 먹고 취한다는 건 뭐예요? 술 먹고 취한다는 건 술이 들어와서 뇌에 영향을 줘서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취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평소 안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뭔가 비틀거린다든지 이게 다 뇌의 장난이거든요. 뇌가 술의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술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 좀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거예요, 술을. 왜냐하면 위 점막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위 점막에 좀 깔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술을 먹고 위에 오랫동안 술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장으로 찔끔찔끔 내려가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소장에서 흡수하는 시간이 느려질 거고 또 어때요? 위에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 위 점막에 있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그래도 뭘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빈속에 원샷하면 금방 취하죠.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짜르르르 하면서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 높이고 그 혈액에 있는 알코올이 어디로 간다고요? 뇌혈관 장벽을 바로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약 같은 건 못 넘어가요. 항암제 이런 건 그 혈액에다 놔도 뇌에게 잘 안 넘어가는 게 이 장벽이 되게 두터운데 술은 그냥 스물스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취하고 싶을 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여러분한테 뭐예요? 돈가스? 그렇죠. 돈가스를 미리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짜장면이 오래 머문다. 이러면 뭐 개인에 따라 좀 다르지만 지방이 많이 포함된 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위가 든든하면 즉 배가 부른 상태에서 술을 먹으면 잘 안 취합니다.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그만큼 제어가 되고
또 위 점막에 에틸알코올, 즉 에탄올, 즉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술을 잘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는 유전자를 잘 태워놔야 돼요. 아니, 아까 뭐 안주를 먹고 술 먹으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의 유전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술 먹고 이게 빨리 흡수되는 걸 막으면 되니까 밥 먹고 특히 돈가스나 짜장면 먹고 술을 먹으면 좀 덜 취하는 건 맞는데 진짜 술이 술이 센 사람은 누구냐? 타고난 거예요. 이제부터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우리 몸에 술을 분해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술, 즉 에틸알코올을 에탄올 또는 에틸알코올을 첫 번째로 분해하는 요소예요. 그게 알코올 탈수소 요소예요. 이름이 좀 어려울 건데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 영어로는 아실 필요 없고요. 알코올 탈수소, 수소를 떼는 요소예요. 그러면 그 알코올 탈수소 요소로 알코올이 어떻게 변하냐? 아세트알데히드가 됩니다. 알코올이 분해돼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되면 그러면 술에 안 취하겠네요. 근데 아세트알데히드는 독극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괴물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서 미군이 한강에 버려서 괴물을 만들게 한 그 화학물질 기억하세요? 뭐였죠? 포름알데히드였어요. 알데히드가 붙으면 독극물이에요. 여기서 혹시 이과, 혹시 화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실험실에 가서 알데히드 써 있는 거 보면 해골 그려져 있어요. 병에. 그러니까 알데히드는 독극물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코올이 들어와요. 알코올이 막 들어가서 우리가 취하게 하고 있지만 이걸 분해하는 요소는 뭐다? 알코올 탈수소 요소. 이 알코올 탈수소 요소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만들어요.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놈이거든요. 우리 몸에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없애는 효소가 뭐다? 알데히드 탈수소 요소. 그럼 뭘로 돼요? 아세트산으로 되고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를 거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해요. 자, 그러면 술을 누가 잘 먹겠어요? 술을 누가 잘 먹냐면 일단 안 취해야겠죠. 그러면 술을 빨리 분해하는 사람이 있겠죠. 효소를 가진 사람. 알코올 분해 요소는 인체 내에 9개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그냥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레피드 타입과 슬로우 타입이 있어요. 레피드 타입은 뭐냐?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성식경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면 뭐가 돼요? 아세트알데히드. 자,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애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이 요소 중에서.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면 안 취하는데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럼 다량 생산될 거 아니에요? 빨리 분해하니까. 갑자기. 그럼 아세트알데히드는 우리 몸에 뭘 일으키는데요? 혹시 술 드시면 막 두드러기 나고 구역구토 나고 심장 막 빨라지고 얼굴에 막 뻘개지고 막 이런 분들 계시죠? 막 머리 아프고. 이런 분들은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하는 요소가 부모님이 넌 술 먹지 마라 하고 별로 안 좋은 걸 물려주신 거예요. 술을 빨리 잘 먹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먹고 안 취하고 멀쩡하다는 건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도 빨리 분해하는 요소를 갖고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최강은 뭐예요?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는 레피드 타입,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었을 때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분해하는, 잘 분해하는 이런 요소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요소를 가진 사람이 우리 인구의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부터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머리에 기름칠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한 효소를 알데히드 탈수 효소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이거는 한 19가지 정도 있어요. 우리 몸에 19종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ALDH, 알데히드 디하이드로지네이즈를 영어로 약자로 하면 ALDH거든요. ALDH2라는 애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2가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에 변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정상인의 기능에 한 50% 이하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하나씩 주시잖아요. 염색체를. 근데 엄마가 나한테 ALDH2가 변이된 걸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멀쩡한 걸 물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술 먹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는데
근데 그게 분해하는 게 둘 다 순정, ALDH22 변이가 없는 애를 받은 애들에 비해서 50%에서 한 2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술 먹으면 좀만 먹으면 좀 피곤하고 눈이 빨개지고 막 이런 분들 있죠. 다음날 숙취 되게 심하고. 이게 다 알데히드가 쌓여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둘 중에 한 분만 약간 돌연변이를 물려주셔도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안 좋은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성시경은 어떤 거겠어요? 죄송해요. 성시경 씨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성시경 씨 술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든 거예요. 성시경 씨는 레피드겠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알코올 탈수 효소가 일단 레피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금방 안 취해요. 근데 아세트알데히드가 밀려오죠. 빨리 분해하니까.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분해하는 알데히드 탈수 효소가 부모님이 변이가 없는 애들을 물려주신 거예요. 우수한 걸로. 그러니까 어때요? 아세트알데히드도 빨리 분해해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부모님 중에 하나가 약간 안 좋은 돌연변이를 물려주신 분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30%가 넘는 분들은 원래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연변이를 물려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술 좀 먹으면 눈이 빨개져요. 막 피곤해. 그리고 심장이 막 뛰어요. 그리고 막 어떤 분은 구역질 하신 분도 있고 구토하신 분도 있고 막 화장실 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새벽에 깨서 막 너무 힘들어요. 좀만 먹어도. 이런 분들은 뭐다? 이런 분들은 ALDH2라는 효소를 가진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물려주신 거예요. 자, 그럼 최악은 뭘까요? 부모님이 둘 다 돌연변이를 물려주신 거예요. ALDH2의 돌연변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 있죠. 한 잔만 먹어도 거의 막 쓰러지는 분, 막 뒤집어지고. 이런 분들은, 이게 정말로 안 좋은 거야. 그런 분들은 알아서 안 먹어요. 왜냐면, 대학교 신입생 때 되게,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처음 먹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때 내가 술을 먹어보니까, 야, 이건 내 몸이 절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유재석 같은 분들 있죠.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사이다만 갖고도 하루 종일 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건 전략적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존의 선택. 그래서 술은 뭐다? 유전이에요. 정신력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60에서 70%는 정상을 물려받았어요. ALDH2에. 근데 거기에도 스펙트럼이 있어요. 효소의 스펙트럼. 그래서 술 잘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은 뭘로 갈린다고요? 유전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국민의 30%가 넘는 분들은 뭐예요? 부모님 중에 하나가 약간 돌연변이를 물려주셨어요. 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효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안 좋은 애들을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50%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성시경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나랑 똑같이 먹는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건 마치 운동 능력이 서로 왼바냐마로 태어난 사람이랑 168로 태어난 사람이랑 농구를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술은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면 ALDH2라는 게 순정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술을 무한정 먹어도 되냐? 이 ALDH2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중요한 요소냐? 우리 몸에 산화가 되어서 활성화산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세트알데히드가 활성화산소를 만들고 이 활성화산소가 막 난리를 피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질병, 노화와 질병 그리고 암까지도 어쩌면 ALDH2가 이게 모두 책임지는 건 아닌데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ALDH2 순정으로 태어났으면 잘 아껴 써야 돼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이게 많이 쓰면 똥 된다가 아니라 이건 아껴 써줘야 돼요. 같이 늙어갈 때도 적절한 사용으로 인해서 좀 아껴줘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난 술 한 잔도 못 먹어요. ALDH2에 둘 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좋은 걸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분은 진짜 건강 조심해야 돼요. 술 일단 안 드시는 건 또 기본이고 제가 얘기했죠. 활성화산소 제거에 중요한 요소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알데히드 탈수 효소 ALDH2인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좀 별로 안 좋은 걸 물려주셨다.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담배를 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담배가 활성화산소를 엄청 만들어내고 몸에 안 좋은 걸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좀 그래도 커버 쳐주는 게 누구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ALDH2라는 요소도 꽤 작용을 하는데 얘가 잘 안 해준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기능이 안 좋았다. 그럼 뭐예요? 그럼 안 피면 안 돼요. 안 좋은 거 좀 건강관리를 좀 특출나게 해야 돼요. 누구는 담배 펴도 90 몇 살까지 살고 누구는 담배 많이 안 피셨는데 막 60살에 갑자기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시고 이상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지만 그중에 ALDH2도 분명히 관여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ALDH2가 또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이제 나이가 들면 노인 냄새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너네놀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알데히드 종류예요. 예. 이게 알데히드가 잘 분해가 안 돼서 물론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막 조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물론 비누칠을 깨끗이 하고 평소에 근데 이게 술을 안 드시는 거에 예방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담배를 안 피고. 이 이유가 피부가 지방이 들기름 썩는 것처럼 같이 부패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알데히드의 과학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네놀 찾아보세요. 너네놀이라고. 너넨 정확히는 알데하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서 우리가 술을 먹는 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대. 소셜라이징으로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도 있고 또 즐거운 친구들이랑 만날 때 안 먹을 수 있나요? 한 잔 정도, 몇 잔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갖자. 어떤 지식? 술은 유전이다. 일단 첫 번째. 술을 분해하는 요소가 오늘은 이제 알데히드 얘기만 들었는데 알코올이 있고 알코올이 들어오면 분해하는 요소가 알코올 탈수 요소, 그거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고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알데히드 탈수 요소 때문에 이제 아세트산 이제 잘 처리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알데히드 탈수 요소가 정확히 유전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60%는 65% 정도는 순정을 물려받았지만 그것도 스펙트럼 차이가 있고 또 나머지 35%, 30% 정도는 뭐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는 약간 안 좋은 걸 물려줬어요. 술 먹지 마라 하고. 근데 그래서 좀 술 먹다 보면 얼굴 빨개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신 분들은 술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알코올 탈수 요소나 알데히드 탈수 요소는 어디에 주로 있을까요? 아까 알코올 탈수 요소는 위 점막에도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혈액에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딜까요? 맞아요. 간입니다. 간에 잔뜩 모여 있어요. 성시경이 술을 잘 먹을까요? 유세윤 씨가 술을 잘 먹을까요? 둘이 효소가 똑같다면. 당연히 성시경 씨가 잘 먹어요. 왜냐하면 일단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키가 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많아요, 몸에. 그래서 술을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술이 혈액량이 다르고 체액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넓게 퍼지고 농도가 낮고 일단 거기다 간의 크기가 체격이 큰 사람이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효소라면 체격이 큰 사람이 잘 먹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남녀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속설이 많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술 잘 먹는다? 아마 내 주변에 누가 나보다 술을 잘 먹으면 효소가 다를 거예요. 나보다 훨씬 좋은 효소를 갖고 태어났을 거야. 근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둘이 효소가 똑같다? 그러면 그 여성이 왜 술을 더 잘 먹을까요? 여러분이랑 술 먹어서 그럴 거예요. 차은우랑 술 먹으면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간 크기가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건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간을 매일 저 오늘도 이제 부검하고 간을 자주 보잖아요. 원래 체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간 크기 차이가. 세 번째는 좀 놀랍게 위에도 알코올 분해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밀도가 여성이 남성의 70%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술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그 같이 있는 친구는 왜 잘 먹어요? 여러분이랑 술꾼 도시 여자들인가 뭐 이런 TV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약간 걱정되는 게 두 지점이 있었는데
이게 여성이 술을 잘 먹는 걸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에 대한 폐해가 더 커요. 왜냐면 지방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해야 돼서 지방 과산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세트알데히드가 지방을 과산화시키는 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몸에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 지방이 원래 더 많아요. 뚱뚱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여자들의 컨투어, 몸의 이 겉표면이 남자랑 좀 다르게 좀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지방에 대한 양이 좀 더 높고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 술을 먹었을 때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뭔가 이 술을 더 잘 먹는다고 과시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안 좋은 걸 왜 과시하시나.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근데 너무 이상한 거 남겨주시지 마시고요. 재밌는 걸로, 그리고 의학적인 걸로, 뭐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재밌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